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주간 시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2일이고요. 하락장일 때는 이 시황을 꼭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주간 시황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위치가 어딘지도 보셔야만 좀 더 기다리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신 거는 기다릴 수 있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풀 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매수하는 타임은 아니에요. 추매는 하지만 비율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재적 위험 진단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실상 국지전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크림반도하고 크림반도 위쪽에서는 러시아 친세력들이 있대요. 원래는 러시아 지배 지역인데 우크라이나에 줬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거랑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국경에 러시아와 좀 친한 나라 지역들은 러시아로 편입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큐티인데요. 금리 인상도 뭐 올해 3회냐 4회인데 3회를 해서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잡힌다. 그럼 3회고요.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4회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4회를 하게 되면 지금 2%에 육박하기 때문에 3%의 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리스크한 게 이제 그걸로 1년을 버티면 한계 기업들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3%나 5%의 마진을 가진 기업들은 은행에 돈 빌려서 은행 돈 갚아버리면 기준금리가 3%니까 5%, 6% 그렇게 갚아야 되거든요. 부도입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고 그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게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돈을 흡수할 거예요. 그러면 대출금리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하고 이거를 대비해서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한 10%. 전체가 1000조라고 하면 100조 정도. 근데 그건 너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50조 정도 여력인데 100조가 가능한 거는 올해 세수가 50조 남았잖아요. 이게 큽니다. 내년에 세수 남을까요? 남아요. 이거 법을 바꿔놓은 거 없잖아요. 세금 더 많이 내셔야 될 거고 대기업들이 이윤이 더 증대가 될 거기 때문에 또 세금 내야 됩니다. 이게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누린 나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온 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돼요. 이건 상수입니다. 정부가 망한다? 우리나라 여기 있는 신흥국 보시면은 신흥국 CDS가 우리나라가 24.5인데 폴란드, 캐나다가 30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면 그건 걔네들도 같이 망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신흥국 신흥 위험은 러시아가 200이 되었다는 거, 터키가 다시 550이 되었다는 거, 이 국가 브라질도 200이거든요. 이 세 국가가 리스크가 있고 여기서 디폴트 선언이 나오면 전체적인 경제 파동이 또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그냥 침공이 더 큽니다. 러시아는 자기의 경제적 실패를 이걸로 다 커버 치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바닥 다지기는 깨졌고요. 이제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가상화폐가 너무 급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 그것도 보고 가셔야 돼요. AMD와 엔비디아 주가 쫙 빠졌고요. 그리고 지수 하락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상화폐 반등이 필요한 시점인데 금리 상승기에 가상화폐 반등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이거는 이 볼린저 빼고 뚫고 내려가는 건요 투매입니다. 투매고 이거에 대한 뭐냐면 쇼맨들이 다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쇼맨들이 그러니까 매도를 친 사람들이 해소를 해야 하는 시점에 올라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러시아와 금리 인상 이 1번, 2번이 정리가 돼야만 전체적인 위험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미크론은 확진 강세가 맞아요. 확진이 널리 퍼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확진율이 3%나 되고 토요일 기준으로 25만 명이 지금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일요일날 7,50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7,000명대에서 머문다면 확진 강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거고요. 근데 중증도가 내일 이제 중요한 거죠. 중증도가 작게 나오면 관계없습니다. 치료제가 역량을 제대로 펼치고 있고요. 사망자 수 줄고 있고 중증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적해야 되고요. 이거는 몇십만 명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결국에는 오미크론 코로나 이거는 백신 독감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어떠냐면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를 비교하면 10,000명 중에 이제 사망자 수가 20 정도 되면 0.2고요. 10명으로 떨어져 버리면 0.1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독감이 얼마냐면 0.01이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바뀔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중 진단 다시 하시면 요약해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 이거 나오면 뉴스 뜨면 아 오늘 떨어졌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쇼스로 빅스나 UBXY로 해지는 언제나 염두에 올라오면 해지다. 올라오면 해지다. 그게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금리 인상 이슈도 동일합니다. 20개 FOMC가 있기 때문에 20개 급락이 떨어지면은 여러분이 빅스나 UBXY 일부를 정리한다. 그런 패턴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프리뷰입니다. 경제 성장률 이거 중요하고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 어쨌냐? 성장했습니다. 성장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보다 꺾일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빅이죠. AMD,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테슬라 이게 보잉까지 해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높게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기업들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FOMC 관련해서 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한 거고요. 금리 인상은 안 하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목금이 중요한 거죠. 근데 날짜가 이제 목금이 날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27일이에요. 27일이고 그 27일 날 이제 LG 에너솔루션 상장도 있죠. 그 이슈도 같이 연결될 거다. 따상을 가버리면 전체적인 지수는 편입이 안 됐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따상을 가버리면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QT 방향성도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봉 분석,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위수치는 여기 딱 닿았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선 딱 닿고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휘감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양봉을 휘감기 말고 음봉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여기 음봉 만들면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음봉 만들면 내려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내려가면 충격이 크겠죠.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줘요. 그러니까 빅스나 UVXY 같은 경우에 해지적 자산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이론 구간이라면 다르겠죠. 자, 3년도, 4년도가 어떤 시즌인지 기억나시나요? 3년도일 때 완전 버블로 해서 카드 사태 이러면서 완전 나라 경제가 완전 힘들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찍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시장을 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플레이에 대응을 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게 너무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일 것 같아요. 플랫하게 만듭니다.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플랫하게 만들 것 같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2750, 올라가면 3100, 그 정도 사이 구간에서 조금 놀지 않을까, 상반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50 올라오면요.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2월에도 연결되고 3월에도 연결됩니다. 3월에 FOMC가 당연히 있고 그때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바로 직결되고 QT가 그때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응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주봉 분석입니다. 바닥 닿았고요. 이게 뚫고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요 구간처럼 뚫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자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너져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이 구간 비교하는데 요 구간이 여기냐 요 구간이냐 요 구간이 좀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10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100 정도 더 떨어지면 밑에 있는 이거랑 만나겠죠. 천천히 내려올 거니까. 그러면 2750 정도에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때가 진짜 힘들겠죠. 심적으로. 그러니까 한 2, 3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상반기 동안에 그런 하락장이 나오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최악의 상황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좋다면 여기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닥 찍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쯤에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추세상 요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랑 비슷해요. 여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려면 다음 주에 급반등이 필요합니다. 설 연휴 시즌 해가지고 급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설 연휴 하는 동안에 미국장에서 이런 양봉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면 다시 3,000선. 근데 다시 탕 한 대 맞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기준 보시면은 바닥 이거 두 개랑 거의 쌍둥이거든요. 그냥 전바닥 그대로 찌웠고 추가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2,800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뒤에 있는 투자자 주체별 매도 매수를 보시면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지난주에 너무 많이 썼어요. 아마
미수, 신용, 뭐 마이너스 통장 다 땡겨갖고 산 개인들 있을 거예요. 그 개인들이 힘들라고 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2,900 밑에서만 논다. 요 구간에서만 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선물 볼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먼저 보고 갈게요. 코스닥도 여기 꼬리 딱 닿았고요. 코스닥은 재밌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왜냐면 지난 20년 동안 오른 적이 없잖아요. 코스닥은. 이 박스권. 여기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버블 완전 깨지고 여기 이상한 IT 회사들 많고 휴대폰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그 네이버의 전신 뭐 이제 뭐 엠파스 뭐 그런 서치 회사들도 여기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 동력으로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떨어지면 800 정도니까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스피 주봉입니다. 바닥 찌었고요. 동일하게 여기 있는 선 850선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냐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하고 평란해서 추가로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떨어진 상태냐. 저는 추가로 더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플랫하게 조금 더 가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850까지만 보고요. 많이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1000도 돌파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1000 돌파하려면 바이오 산업이 어느 정도 흔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재평가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주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적인 요인은 여기랑 비슷하면 진짜 좋겠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깨져버렸죠. 이제 바닥을 찍은 거고요. 바닥 찍은 이 구간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냐 아니면은 여기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길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바닥 완전 찍었고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반등은 조금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주체를 보시면 개인들 진짜 많이 샀죠. 개인들이 미친 듯이 샀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올린 주체가 개인들에 가깝다고 보시면 물론 기간이 끝날 때 살짝 들어 올렸어요. 기관들이. 외국인하고. 근데 이거는 살짝 들어 올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이 그거 추세해서 막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외국인 팔아도 1개월 보시면 팔았다는 거 보이고 여기도 지난 주만 봤을 때 1만 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거 산 거 다 팔았죠. 개인만 이만큼 산 겁니다. 지금 개인한테 물량이 다 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다음 주가 힘들어요. 개인들이 이거를 또 손절치고 나가고 힘들어서 손절치고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가 매수는 월화는 되도록 안 하시고요. 하더라도 수목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에 충격 한번 주고 혹은 충격이 안 되더라도 그 힘든 상황,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삼성전자로 다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코스피 선물입니다. 선물 외국인 이만큼 팔았어요. 미리 판 거예요. 지난주도 팔고 또 판 거예요. 그래서 3만 개. 5천 개가 더 늘었죠. 여기 보시면은 주초에 팔고 주말에 이걸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도 뭐 매도 3개월치로 봤을 때는 매도로 쳤기 때문에 개인도 선물로 해지한 그러니까 이거를 해지하면서 플레이를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해지를 안 하는 사람들은 힘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UVX나 빅스, 인버스 혹은 선물 해지인데 그거는 추천 안 해드리니까 빅스나 인버스, UVXY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지용이에요. 다음 주 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비용은 이제 날라간다. 1,000만 원이면 50만 원, 2천만 원이면 5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한 25만 원 정도 손실 볼 각오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득을 보면 그거를 해지용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미 빅스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빅스를 추가적으로 계속 매집하신 분들은 지금 빅스가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는구나. 6,000원, 7,000원대 사신 분들이 지금 2,000원, 한 개가 2,000원 그렇게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50만 원치 추가 사셨으면은 상당히 제법 한 25% 정도 수익이니까 지금 한 30% 수익이니까 15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이걸 해지하셔가지고 바닥일 때 그걸 파시고 어떤 종목 살지 이제 고민하셔야죠. 빅스 정리할 때마다 바로 사셔도 되고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 어떤 종목 살까? 삼성전자 살까? 아니면은 삼성전자 사는 것도 추천해 드리거든요. 75,000원이니까. 왜냐면 하락장을 회복하는 거는 삼성전자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존은 어떨까? 그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부터 올라갈 종목들 누구냐? 그걸 보고 이제 타시면 돼요. 등에 타시면 하락장 이후에 조정장 이후에 상승 나올 때 큰 이익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걸로 해지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리딩을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동일합니다. 코스닥인 건 재밌는 거는 별로 안 팔았어요. 이게 재밌는 건 또 팔긴 팔았지만 두 개로 보시면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죠. 많이 판 건 맞아요. 전체로 봤을 때도 3개월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이제 기한이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못 사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은 겁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량 판 걸 다 산 거 맞아요. 전량 판 걸 다 산 건 맞는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다 산 거 맞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더 괴롭힐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사도 되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이제 개인들이 팍팍 못 사고 올라가면 바로 팔고 그런 시스템이 딱 코스닥에는 갖춰졌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고요. 원달러 환율 매수 타임 구간은 85원과 90원에 오면은 이제 매수입니다. 이제 계산식으로 상승할 거거든요. 지금은 매도가 아니고 그냥 홀딩 상태로 되시면 되고요. 1200원에 가까워졌을 때 매도, 혹은 내려오면 다시 매수.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봉입니다. 이거는 일봉 기준으로 보셨기 때문에 일봉 기준으로 매수가 충분히 있었죠. 그러니까 분할해서 해지용으로 계속 사셨으면 되고요. 만약에 하락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버려요. 그럼 95원, 200원까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200원과 1205원까지가 매도 구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주봉하고 월봉 기준, 월봉이고 이게 밑에가 월봉이고 위에가 주봉이네요. 주봉 기준,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얘도 상승주네. 얘도 상승주인데 월봉 기준은 플랫이죠. 그냥 플랫한 구조다.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에서 그냥 이탈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에서 투자할 만한 견고한 시장입니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몇 없는 국가에 가깝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가상화폐입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죠. 15일하고 일주일 만에 와 리플은 그냥 장난 아니네요. 그냥 와 리플을 그대고 있었는데 리플도 보면 볼린저 밴드 바깥, 이더리움도 볼린저 밴드 바깥, 비트코인도 볼린저 바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하락할 때 바깥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완전 찢어버리는 이 구간이랑 가깝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거든요. 이 구간이 투매가 나오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떨어지더라도 얘는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이 750이거든요. 750. 그러니까 여기 760까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700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00까지 전저점이 600이거든요. 전저점까지 보시고 여기서 추가로 떨어지면 이제 아예 또 간망이에요. 지금도 간망이고 나중에도 간망입니다. 추가로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반등이 나와서 조금 힘을 쓸 때 그때 들어가셔도 안 늦습니다. 이더리움은 완전 뚫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고 있고요. 여기는 채굴하는 사람들이 투매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나 이제 떠날래 하면서 이제 뭐 그래픽 카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연결되는데 채굴과 연결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아닌 다른 이제 코인으로 채굴이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투매가 나오면서 같이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여기 때 기억하시나요? 여기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간 여기서 놀다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1, 4분기는 요 그림을 만들 거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은. 원래 요 구간이 요 바닥이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안 돼버린 거예요. 요게 바닥이었기를 원했는데 바닥이 안 돼버린 거거든요. 이 바닥이 되려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급등 나오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반대로 추가 하락은 더 가능한데 아니면은 제일 베스트가 바닥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바닥 따지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바닥 따지기가 제대로 나와야만 상승 요인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가상화폐가 러시아도 왜 금지를 하냐면 다른 엔간한 국가들보다 얘가 더 안전해요. 네, 터키 사태 보세요.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되니까 리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따로 이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